It was the first fissure in the columns that had upheld my childhood, which every individual must destroy before he can become himself. Such fissure and rents grow together again, heal and are forgotten. But in the most secret recesses, they continue to live and bleed. 아브락사스. 악마같이 생긴 이 천사는 수탉의 머리에 사람의 몸과 뱀의 다리를 지니고 있습니다. 동서양의 문화와 종교적 철학이 종합된 영지주의라는 그리스도교 이단의 천사. 우리에게 익숙한 아브라카다브라 같은 주문의 어원이 되기도 하는 천사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외모와 이단에서 섬기는 천사라는 이유 때문에 악마로 묘사되곤 하죠. 비는 그 아브락사스를 드라이버로 블라인드에 새기고 있습니다. 데미안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새는 알에서 나오기 위해 투쟁한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누구든 하나의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새는 신을 향해 날아간다. 그 신의 이름은 아브락사스. 비는 이전 화양연화 뮤비에서 청춘과 어른의 경계를 드나드는 인물로 모순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해서는 안 될 이단적 행위들로 보입니다. 마치 아브락사스가 등장하는 영지주의라는 한 종파가 이단으로 판명된 것처럼 말이죠. 비는 잡혀서 조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나이와 이름을 말하고 부모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전 편에서 아버지를 죽인 비. 살인죄가 확정된 건 아닌 것 같지만 머지않아 그에게는 스티그마, 범죄자라는 낙인이 붙을 것 같습니다. 데미안은 카인과 아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카인과 아벨은 아담과 하와가 낳은 아들들로 카인은 장남, 아벨은 동생입니다. 하나님이 제사 방식을 지키지 않은 카인보다 잘 지킨 아벨을 더욱 사랑하자 카인은 질투심에 눈이 멀어 아벨을 살해하고 말았다는 비극적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은 카인을 벌하기 위해 한 곳에 머무를 수 없는 떠돌이 신세로 만들었습니다. 카인이 하나님에게 떠돌이 생활 중에 자신을 누군가가 욕하거나 해할까봐 두렵다고 이야기하자 하나님께선 이미 자신이 벌하였다는 표시를 보여주기 위해 그 의미로 징표를 이마에 새겨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징표를 가진 자들을 카인 혹은 카인의 자식들이라며 두려워해 가까이 가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 징표 역시 스티그마. 범죄자의 낙인이 찍힌 카인과 비. 스티그마는 되돌릴 수 없는 잘못으로 죄책감과 괴로움을 고립되어 버리는 성장통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죄책감이 얼마나 무거울지 우리는 상상도 하기 힘들 것입니다. 동기가 무엇이든 어쨌든 살인이라는 행위 자체는 이미 일어난 것이니까요. 그래서 랩몬이 말한 나레이션처럼 비는 자신의 죄책감에 의해서 계속해서 상처 입게 되고 끊임없이 괴로움이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는 상태가 되죠. 그리고 그 죄책감 때문에 소설 속에서 싱클레어가 그랬듯 비 역시 밝은 세계와 어두운 세계 그 사이를 방황하고 있음을 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비기는 눈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여성상은 성모 마리아 같은 혹은 어머니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야기의 흐름상 성모 마리아라고 하기에는 조금 연관성이 없어 보일 수도 있고 6번째 쇼트필름인 마마에서 이 여성상이 나오기 때문에 카인의 어머니인 이브이거나 어머니라는 개념을 보여주는 표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소설 데미안에서 찾아보자면 싱클레어가 진정한 사랑이라고 느껴서 싱클레어가 겪고 있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계기이자 사람, 데미안의 어머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이 어머니 같은 여성상은 비를 이 고립감과 절망에서 끄집어내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여성을 방탄소년단 전체 뮤비에 적용시켰을 때 누구냐면 그건 제가 볼 땐 진정한 사랑은 이 시리즈의 가장 마지막에 나오겠죠? 전화 한 통만 남겨주세요. 계속 비를 상처 입히는 죄책감과 압박감은 쇠사슬에 묶인 공중전화 부스처럼 비를 고립감에 휩싸이게 만듭니다. 일본 뮤비 런에서 나왔던 전화 부스인데 랩몬이 전화를 받고 있었고 이전에도 비가 전화를 랩몬에게 걸었던 걸 보면 지금의 비, 싱클레어가 의지하고 있는 데미안은 랩몬이겠죠. 소설 속에서 데미안은 싱클레어에게 카인의 낙인은 사실 신이 새긴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 낙인은 흉터 혹은 두려움을 불러일으킨 무언가로
원래부터 있었고 사람들은 그 낙인에 대해 두렵고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를 향한 소문을 지어냈고 그 소문의 뒤로 숨었을지도 모른다. 실제로 데미안의 이 말은 거짓말의 굴레 속에서 고통받던 싱클레어를 잠시나마 괴로움에서 끄집어내줍니다. 어쩌면 렘모는 비의 스티그마, 낙인에 대한 새로운 시선을 보여줄지도 모르기 때문에 비가 애타게 찾는 거겠죠. 그런데 5번째 쇼트필름 리플렉션에선 렘몬이 전화를 받지 못하죠. 그건 다음 영상에서 First Love, Reflection, Mama, Awake를 한꺼번에 다루면서 얘기해드리겠습니다. 다시 이야기로 넘어와서 비는 자신에게 상처를 주었던 공간을 회상합니다. 동시에 자신을 단순한 악으로 취급하는 경찰에게서 자신을 향해 억압과 폭력을 쏟아내던 아버지의 자취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가해진 이유 모를 폭력을 원망하죠. 그때 나한테 왜 그랬어? 이유가 어딨어? 이해하려 하지마. 그 사람이 그냥 나쁜 거야. 라고 위로를 해주고 싶습니다만 장하고 장한 우리의 비는 상처 입고 쓰러진 자신보다도 지켜야 할 여린 존재인 동생을 떠올립니다. 하얀 동물은 보통 순결함, 순수함 등을 상징하는데요. 이 강아지는 말하자면 자신이 지키려는 동생의 영혼이고 그래서 그 강아지를 지키는 포즈로 끌어안습니다. 문제는 비에게 남은 낙인. 그 낙인은 감옥처럼 비를 가둡니다. 홀로 고립된 비. 마치 영원히 떠들게 되었던 카인처럼 고독에 휩싸입니다. 그리고 살인을 저지른 비와는 달리 순수한 영혼으로 대비되는 흰 강아지는 그 감옥에 갇힐 필요가 없기 때문에 벗어납니다. 지금 비의 심정. 사정을 모른다면 이해할 수 없겠죠. 마치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고래들처럼 말이죠. 마지막에 보이는 칼로 나뉘는 원은 렘몬이 처음 나레이션으로 말했던 성숙하면서 생기는 균열들, 그 중에서도 가장 날카롭고 예리한 성장통일 것입니다. 비의 스티그마처럼 말이죠.